실제로 그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아니면은 3개 이상의 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증 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이 더욱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크게 저는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네. 백신 접종이에요. 백신. 그래서 아까 이재갑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네. 10월, 11월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좀 맞으셔야 되고요. 네. 또 65세 이상은 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이유인데 겹쳐서 중복 감염됐을 때 위험이 증가하는 것, 아. 또 코로나19랑 구분이 안 되는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방 접종을 꼭 맞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드 코로나 할지라도 최고의 백신은 역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KF94나 80 같은 마스크 사용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마스크나 손 씻기도 매우 중요한데 환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환기 부분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버스라든지 또 집이나 아니면 식당,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좀 더 환기를 자주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인데요. 최근에 그 지역조사나 건강조사를 해보면 코로나19가 이제 1년 반 지나서 2년째 가니까 네. 코로나19는 잘 막았는데 체중이 늘고 만성질환이 만성질환. 악화된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 맞아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체중이 늘면 더 위험하고 최근 많은 연구가 그 체중 증가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또 규칙적인 운동 역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증 질환자의 경우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해서 최적의 면역 수준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공백, 의료 불평등 문제 짚어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에 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가 많이 심했을 때에는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당뇨가 많이 심하셔서 근처에 큰 병원도 없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일 전화만 해서 체크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가정 방문 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심할 때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일하러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신데 뭐 감염 우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의료 네. 공백이 가장 또 걱정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주변에 의료시설까지 변변치 않다면 걱정이 되고요. 또 장애인분들도 의료 공백이 길어질수록 좀 더 걱정이 깊어질 것 같은데 좀 해결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마련돼 있을까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집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방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콜 서비스를 해서 매일 전화를 해서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걸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 또한 이제 네. 집에 계신데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꼭 방문해야 되는 분들이 자가격리 상태가 돼서 방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자지만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병상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는 대책들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라든지 지자체에 있는 그런 복지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차원에서도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멀리 계신 가족, 특히 노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그분들께 자주 전화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화상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또 얼굴을 화상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위안이 되고 혹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되게 부모님들이 안 알리고 참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아요. 모니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나 국가 단위에서 이런 의료나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돌봄 서비스도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가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 연락을 네. 하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